안녕하세요. 실전 사주풀이 해보겠습니다. 기토일간인데요. 기토일간이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사업을 하는데 이 기토가 이 사주에서 왜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 사주팔자의 구성,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운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다. 이게 본인이죠, 본인. 이게 본인입니다. 일간이니까 본인인데 이 본인 기준으로 전체 오행이 어떻게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토다. 그러면 기토는 땅이잖아요. 땅이고요. 이거는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 아주 작은 땅. 큰 땅은 무토죠. 무토. 정간에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큰 땅은 무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은 땅이다. 일간이, 본인이 작은 땅이다. 작은 땅은 결국은 정원이다. 앞마당처럼 정원이다. 조그만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주변의 오행이 어떤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일단 목이 있죠. 목과 하, 토, 금수 중에서 목이 있나 없나 보니까 목이 두 개가 있죠. 묘목이 있고요. 여기 묘목이 있어요. 두 개가 있고 화가 있냐? 화가 여기 있죠. 그리고 목은 여기에서 뭔가 하면은 관이죠, 관. 목은 관이다. 목극토기 때문에. 목극토.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그러니까 간목, 을목은 극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입니다. 그래서 관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이 두 개가 있고, 목이니까. 화가 또 두 개가 있다. 화가 있죠. 화는 뭡니까? 인성이죠. 화생토니까. 화생토. 생을 해주기 때문에 인성이죠. 힘을, 주는 거죠. 오행이. 화가 화생토가 되어야지 땅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도 두 개가 있으니까 땅이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도 있다. 그리고 토가 있나 보니까 토가 본인 기토가 있고 미토가 있죠. 그래서 토가 두 개다. 토가 두 개는 뭡니까? 비견이죠. 지지의 비견. 천간에도 이제 토가 무토도 있고 지지에는 진토도 있고 술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토는 비견으로 본다. 내 자신의 뿌리도 돼요. 그러니까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이 있나 없나 보니까 금이 지금 없죠. 여기에서 금은 뭐냐? 여기에서 금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금 금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수가 있나 없나 보니까 수가 지금 개수가 있고 해수가 있죠. 그러면 개수의 뿌리가 해수입니다. 그래서 토극수, 재물이죠. 재물은 아래 위로 있죠. 지금 재물이 강한데 아까 여기에서 금이 지금 없죠. 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재물이 금생수가 안 되죠. 금생수. 그리고 이 물이 재물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 물을 계속 샘솟게 해주는 금이 필요한데 금이 없다. 이 사주에서 금이 없는 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그만 정원, 조그만 땅인데 여기에 나무가 두 개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재물은 약하고 금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재물은 있는데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인성, 화가 강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행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뭔가 하면은 이 오행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목이 지금 두 개잖아요, 목이. 목이 두 개인데, 묘목이 있죠. 이게 관이죠, 관. 관은 기토를 극하는 존재잖아요. 관. 직장, 명예 그런 건데, 이 조그만 땅에 나무가 두 개가 심어졌기 때문에, 이 기토는 잘못하면 파괴되겠죠. 나무가 뿌리를 막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넓은 땅은 괜찮은데 작은 땅이기 때문에 파괴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 지금 강한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을 지금 이 기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은 땅이기 때문에 작은 땅에 앞마당에 나무가 막 심어지면은 땅이 파괴되기 때문에 관을 거부하고 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또 중요한 게 이 경우에 이제 이게 보입니까? 해묘미. 이게 이제 목국입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굉장히 많은 나무, 해묘미의 천간, 이게 지지잖아요, 지지인데 천간에는 을목이 되겠습니다, 을목. 그리고 을목의 뿌리가 해묘미인데요. 이 해묘미가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천간에는 을목이 대두 되기 때문에 이 기토는 굉장히 많은 을목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다. 여기에 다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묘목이, 해묘미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해수도 묘목으로 빨려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묘미로. 그래서 재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수가 재물이 개수가 있고 해수가 있는데요. 이 뿌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수가 이 목을 수생목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더 강해졌죠.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이 해수가 있지만은 나무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관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기토는 이 관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장, 명예.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이 있는데 아래 위로 있지만은 이 재물이 해묘미로 가기 때문에 해묘미 목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재물이 약하다. 더군다나 금이 없어갖고, 금이 있죠, 금. 유금 이런 금이 없어갖고 금생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재물은 약하다. 이 사주에서. 그래서 이 기토일기 남자는 직장을 감당하기 어렵다. 직장이 관입니다. 목.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는 이래서 사업을 하게 됐구나. 또 기토가 여기 천간에 기토 있고 이제 많은 기토, 무토 이런 비견이 있다 그러면은 또 사업하기 사실 어려워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토는 혼자 한 게 있기 때문에 천간에 기토는 일단은 이래서 사업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물이 약한데 재물이 지금 약하잖아요. 금이 없어갖고 금생수가 안 돼갖고 약한데 그러면 이 사주에서 재물이 어디서 오는지 이걸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끌어오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 많이 했는데 이 끌어온다는 법칙은 뭔가 하면은 꼭 필요할 때 있죠. 꼭 필요하다. 필요할 때는 그걸 꼭 끌어옵니다. 근데 끌어오는 글자가 있으면은 잘 끌어오는데 이 글자가 없고 그럴 때는 이 힘이 없다. 그럴 때는 못 끌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재물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해수, 개수가 나무로 빨려 들어가고 금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물이 옵니까? 물이 재물이죠.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자세히 보니까 이 정화에서 정임 한목 있죠. 임수를 끌어온다고요. 정화에서. 여기서도 그렇지. 그 정화에서 임수. 우리가 천간에 정임이 있고 병신이 있고 을경이 있고 이런 쪽이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 재물이 약해가지고 이 정화에서 임수를 끌어옵니다. 그럼 임수가 뭡니까? 재물이죠. 자, 기토한테 정임 끌어왔어요. 그러면 이 정화가 인성이죠. 화생토가 되죠. 그러니까 힘이 강해졌습니다. 화생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토국수,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화에서 임수를 끌어오는데 이 정화는 기토한테는 인성이 되고요. 또 임수는 재물이 된다. 근데 정화가 안 끌어오고 임수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수가 있다. 정화가 없고. 그럼 토극수. 이거는 격이 안 맞아갖고 임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요. 작은 땅이 재물을 못 취한다. 그런데 정화에서 임수가 온 거는 얘가 약해졌다는 거죠. 합의되는 바람에 정임이 됐다 그러면 임수가 약해졌어요. 개수처럼 말하자면. 개수는 아니지만은 이 큰 물이 합의되는 바람에 약해졌다. 그래서 이 임수는 기토한테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좋다. 그럼 재물이 이 사주 8글자에서는 재물이 약하죠. 해수, 개수가 있는데 금이 없어 약한데 이 물이 또 목으로 빨려가니까 약한데 정화에서 자세히 보니까 천간 정화에서 재물이 끌어오잖아요. 인성의 힘. 인성이 뭡니까? 인성이다. 인성이 이제 부모, 학업, 공부, 음식, 내가 힘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 학업, 음식, 고향. 우리가 고향에 가면 힘을 받잖아요. 외국에 갔을 때 국가도 일가한테 힘을 주잖아요. 이러한 게 다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여기 이 정화가 인성이기 때문에 정화가 이게 또 부모 자리. 이거 부모 자리, 국가 자리, 부모 자리입니다. 여기가 연, 월, 일시.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서 부모 자리, 아버지 자리에서 임수가 오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부모, 형제로 인해서 재물이 많이 오는 자리죠. 부모, 형제, 핏줄이죠, 핏줄. 핏줄이 또 인성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끝까지 이어지죠, 재물이.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부모에서 재물이 오는 사주이기 때문에 기토에서 본인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또 없고요. 정화, 부모, 인성에서 오는 자리에서 재물이 임수가 오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결국은 뭡니까? 같은 직업. 부모와 같은 직업. 아니면은 물려받는 직업 있죠. 가게 같은 거. 그런 물려받는 직업에서 재물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되셨나 모르겠지만은, 이 작은 땅인데, 작은 땅은 사실은 재물이 좋아요. 지금 보니까 개수, 해수, 작은 물이잖아요. 임수가 아니고. 그런데 자세히 더 보니까 이 해수가 해묘미로 빨려 들어가죠. 나무로 사라졌습니다. 나무로 사라지다 보니까 이 해묘미는 상당히 많은 나무다. 얼목, 천간의 얼목입니다. 이 나무가 이게 다 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토는 사업을 하게 된다. 직장이 안 된다. 직장을 싫어하겠죠. 이게 나무가 심어지는 걸. 그게 직장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도 재물이 약하다. 왜냐? 금이 없으니까. 금생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부모 자리, 국가 자리,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임이라는 합력에 의해서 임수를 끌어오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직업, 물려받는 직업도 좋고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재물이 상당히 끝까지 이어진다. 좋잖아요.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대운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는 그렇게 되고 대운은 어떻게 가느냐. 기토, 무토, 비견이잖아요. 이거는 비견, 급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비견 급제는 또 다른 기토, 또 다른 무토, 그게 땅, 토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비견 이제 급제는. 이럴 때는 사업을 조심해야 된다. 물려받는 사업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비견 급제는 이 같은 오행, 같은 토기 때문에 토가
계수라든가 임수라든가 이런 물을 갖다가 서로 취하기 위해서 다투잖아요. 기토, 무토는 이 재물을 서로 취하려고 다툰다. 이 기토, 무토는 경쟁자다. 그래서 경쟁자 있죠.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굉장히 사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때는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 비견급제니까 또 다른 땅이기 때문에 이 기토가 또 있는데 해수가 있죠. 이 해수가 있어요. 이 무토는 술토가 있고 그 또 다른 기토가 해수도 하고 왔는데 이 해수가 재물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금이 없어서 재물이 약하다. 오로지 이 사주에서는 부모, 형제, 핏줄에 의한 재물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쟁하는 재물은 안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상대방, 경쟁자, 다 경쟁자입니다. 이게 경쟁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해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기토가 남자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게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가 재물이잖아요. 토극수. 이 재물이 이 배우자 자리가 똑같은 게 또 왔잖아요. 해수. 그럼 이것도 배우자도 해묘미. 결혼하게 되면은 해묘미의 합력이 생기는데 또 생겼어요. 해수가 왔어. 그리고 해수가 두 개가 됐죠. 두 개 돼서 해묘미가 잘 안 되죠.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해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개면 잘 되는데 두 개다. 그래서 해묘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이제 부부 문제 조금 갈등이 재물 아니고 이제 부부 문제에서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묘미가 잘 되었는데 결혼하게 되면 이 궁이 두 개다. 그래서 이때는 좀 부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아까 무술 여기도 이제 비견급제인데 이때는 무토는 또 기토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윗사람입니다. 윗사람. 큰 땅이기 때문에 윗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과는 더 사업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면 이제 정류가 있죠. 이때는 이제 금이 왔어요. 실제적으로 유금이 왔죠. 유금. 그리고 여기 유금이 이제 금생수가 됐죠. 여기 유금이 왔습니다. 금생수가 돼요. 그럼 이 물이 이제 마르지 않겠죠. 이 물도 마르지 않고.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지금 재물이 좋죠. 이때는 정화, 인성도 왔고 화생토가 됐죠. 그래서 인성이 재물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때가 최고 좋은 운이죠. 이때는 재물이 이제 막 쌓이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묘미는 또 자세히 보면은 물과 나무와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이라고 그러는데 목은 또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에는 재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건축물에는 해수라는 물이 오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재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정유는 이제 그래서 좋은 운이고, 병신도 보면은 병정이죠. 병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갈등하는 사주죠. 갈등하지만은 나이가 이제, 말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뭐 전원생활 같은 거 하시면 좋죠. 왜 전원생활인가 하면은 갑이라는 나무가 필요하다. 큰 나무. 갑이라는 큰 나무가 병화를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큰 나무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전원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갈등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때는 이 신금이 또 금이 왔죠. 금이 왔는데 신자진이라는 큰 재물은 만들어내지만은 이 신금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이 신금은 움직이는 금 해가지고 이게 인신사에 하는 그런 금입니다. 이 신금이 신자신이라는 재물도 만들어주지만은 또 인신사에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인신사의 안정을 위해서
인신사회 안정을 위해서 해외, 그 다음에 전원주택,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신사회 해소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지역적으로 꼭 더 살펴보면은, 뭐, 강원도라든가 숲이 많은 그런 지방이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40세 남자가 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또 재물은 있는데 왜 약하고, 이 재물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는지, 인성에서 온다. 이 부분하고요. 또 대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어떻게 이 운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약간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요 정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